자, 우리 앵캠주주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지금 시간대가 아마 다들 이번 연휴 기간이실 거예요. 그쵸? 예, 지금 뭐 저도 사실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영상 녹화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이제 이 개천절, 뭐 추석 연휴, 한글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쉬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죠. 그러니까 최소 미국장은 쉬질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글로벌 쪽으로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재료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이제 이번 주 연휴 기간 동안에는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좀 쉬셨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연찮게나마 이렇게 영상 클릭을 하셨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몇 가지 정보들은 조금 받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오늘 이렇게 좀 자리에 앉아봤습니다. 뭐 저 칭찬해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는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한번 좀 들어보시고 뭐 구독, 좋아요 같은 거 눌러주시는 것도 뭐 이따가 조금 나중에 해주세요. 영상 한번 편안하게 들어봐 주시고 마음에 드시면 이따가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오늘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도 추석 연휴기는 한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중국도 똑같이 국경절이 좀 있죠. 근데 이제 엔캠 관련해서도 보도가 하나 나왔었던 게 지금 국경절에도 중국 공장 풀가동이다라고 해서 10월 달에 이제 전액 생산한 거 6,000톤 정도는 또 다시 한번 또 돌파를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지난 8월 달부터 사실 이야기가 한번 또 나왔었던 얘기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중국 중지신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S볼트도 마찬가지죠. 공급 계약을 체결해 놓은 게 이미 있었기 때문에 지난 8월 기준으로 중지신능이 5,000톤 그리고 뭐 S볼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지금 또 해야 할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엔캠을 네이버에다가 검색해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이거 테네시 공장 내용 관련해가지고 언급을 드리기는 했었지만 미국에 원래 공장 증설하겠다고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했었던 거를 철회, 백지화했다라고 하니까 다들 뭔가 이렇게 악재처럼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또 굉장히 많았다라고 했죠. 근데 그게 악재가 아니고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원래 투자하겠다고 한 거를 철회한 이유가 뭐예요? 일단 첫 번째로 전기차 6조씩 적자나는 포드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원래 이 테네시주에다가 생산기지 건설 계획을 한 이유 자체가 이제 포드랑 SK온이랑 합작 배터리 공장 이 블로벌 SK라고 해서 여기다가 전에 공급하려고 원래 이제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미국 쪽에서 이제 뭐 이제 정권도 바뀌고 하면서 뭐 전기차 보조금 내용도 바뀌고 하면서 이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뤄졌죠. 그러니까 사실 엔캠이 굳이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불필요한 이제 투자를 할 필요는 지금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엔캠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줬던 게 미국 테네시 공장 철회는 투자 효율성을 위한 지역 거점 재조정 일환이다라고 해서 공식 입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 자세히 보면 악재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추가로 여기까지도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엔캠 같은 경우는 이미 조지아주에 이제 공장이 있죠 여러분들. 근데 그 조지아주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연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10만 5천 톤 정도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증설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15만 톤까지도 증설할 거고 내년 기준 20만 톤까지 증설을 할 거예요. 근데 이미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10만 5천 톤 정도 되는데 올해 엔캠이 공급할 예정인 ESS용 전해액에 대한 그 양이 약 13,0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10만 5천 톤인데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게 13,000톤이면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공장에서도 공장이 여기서 추가로 더 필요해요? 필요 없죠. 추가적으로 내년도 마찬가지. 내년에 360% 이상 증가를 할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6만 톤이에요. 그러면은 공장을 테네시에다 더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SK온이랑 포드 쪽에서도 미뤄지고 있는데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가동률 기준으로 봤을 때 악재가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렇게 딱 헤드라인만 놓고 봤을 때 뭔가 약간 또 불안해 보인단 말이에요. 게다가 엔캠 주가가 이번 연휴 시작하기 전까지 어떻게 됐어요? 이게 한국거래소 정규장 기준으로 7만 원 지금 또 뚫어냈죠 여러분들. 이거 사실 전체 거래로 한번 다시 봐야 되지만 분봉 기준 놓고 보게 되면은 7만 원까지는 어떻게든 지금 틀어막고 있거든요. 잠깐 이탈을 시키기는 했었지만 이게 이제 한국거래소 정규장 기준으로 잠깐 이제 뚫리긴 했었지만 어떻게든 틀어막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 상황이냐면 이때 기준으로 8월 11일 날 거래대금 한번 싹 쏠리면서 들어 올렸었던 것도 원래가 숏 커버링 물량이었어요. 근데 이제 재료만 리튬으로 같이 엮여 있었던 거죠. 근데 갔다가 털어먹었죠. 갔다가 또 털어먹죠. 그러니까 이번에 연휴 끝나고 나면 또 다시 또 이제 장에 또 돈이 또 들어오게 될 테니까 좋은 흐름을 일단 가져갈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하기는 하죠. 근데
근데 지금 주식시장에 뭔가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솔직히 2차전지 쪽에 막 원활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기보다는 딱 봐도 어때요? 딱 봐도 2차전지에 돈이 들어왔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 상승률 자체가 조금 뜨문뜨문하잖아요. 우리 엔캠 같은 경우도 뭔가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대체거래소에서 7만원 위까지는 다시 올려놨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로 빨간불이기만 하지만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봐도 반도체에서 다 가져가요.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2위 SK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빨아먹어 갔다 보니까 이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아무리 올라가고 있다 한들 지금 이 많은 수급들이 반도체에 다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을 지금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이런 식으로는 오지니까 엔캠이 지금 조금 답답한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이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수급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번 9월 시점을 기점으로 했을 때 이제 9월 한 10일 이쯤 기준으로 놓게 되면은 뭐 기관계도 마찬가지고 투신 쪽도 마찬가지고 이 9월 12일 최소 9월 중순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것 자체는 맞거든요. 제가 특히나 이 투자 신탁이라든지 이 펀드 자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단타 치는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의미부여를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일부 주주분들께서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또 제가 또 의미부여한다라고 또 많이들 이야기하셔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거 순매수 상위 종목을 좀 다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 이제 쉽게 기본 통계에서 이거 좀 볼 수가 있거든요. 투자자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 보신 것처럼 코스닥 기준으로 투신이죠. 투신 기준으로 9월 12일부터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9월 마감까지 이렇게 놓고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연휴 전까지 조회를 딱 눌러서 보게 되면 엔캠이 2등이죠. 이거 그냥 10월 연휴 전까지로 그냥 다 보도록 할게요. 다 보고 이렇게 조회를 해보게 되면 엔캠이 여전히 3등이죠. 그러니까 투신 쪽에서의 수급이 들어오는 게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코스닥 시장 전체에서 3위라고 3위. 게다가 뭐 G2G바이오, 원익 IPS 얘네가 우리보다 더 위에 있기는 한데 얘네들 그 주가를 좀 잘 보게 되면 G2G바이오는 일단 신규 상장주입니다, 여러분들. 뭐 모르셨어도 괜찮아요. 신규 상장주로서 얘네들도 튼튼하게 잘 가요. 추가적으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반도체입니다. 지금 거의 뭐 헐헐 그냥 날아가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우리 엔캠도 똑같이 수급 상위권인데 우리 엔캠만 지금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2차전지라는 섹터 내에 돈이 들어오는 순서가 아닐 뿐이에요. 우리 예전에 일전에 이때 당시 있죠.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2차전지만 갔어요. 반도체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때 지수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2차전지만 올라가고 반도체는 다 빠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요. 지금은 그냥 수급 자체가 반도체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 2차전지가 지금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뭐 나쁘지 않게 이동은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실적이죠, 실적. 실적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뭐 좋고 나쁘고에 대한 이야기를 떠나서 이때가 여러분들 7월입니다. 7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9월 30일. 이 구간이 뭐예요? 3분기죠. 3분기. 3분기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그러니까 지금 10월부터 해가지고 뭐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해서 호재가 발생되는 걸 떠나서 물론 좋은 거긴 한데 지금부터는 4분기가 시작이 됐고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이제 11월 달이면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딱 봐도 3분기 실적이 좋을 만한 기업에다가는 지금 돈이 조금씩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실적주. 근데 우리 엔캠이 실적이 3분기에 좋아질 것 같기는 해요. 그거 같기는 한데 중요한 건 엔캠 같은 경우는 이 실적 예상 수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이번 3분기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될 것 같다, 올해 마감은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실적 예상 수치를 원래 컨센서스로 올려줘야 되는데 엔캠 같은 경우는 그 예상 수치가 안 나와 있습니다. 뭐 지금 뭐 AMPC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해외 뭐 여러 가지 수치라는 수치들 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엔캠 같은 경우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실적주로는 처지지를 못해요. 근데 이 실적주라는 얘기를 왜 하게 되냐면은 어차피 이번 다가오는 11월 14일이면은 어차피 모든 기업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이 최소 이날 전까지는 실적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어차피 그때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10월이 된 이상 연휴가 끝나고 나면 그 종목들은 조금씩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먼저 반영된 애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뭐 현대일렉트릭 같은 애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미 튼튼하게 어느 정도 움직였죠. 그러니까 넓게 보게 됐을
했을 때 튼튼하게 잘 가죠. 얘 같은 경우는 실적주예요. 왜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4년 마감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을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는데 올해 마감은 어떻게 할 것 같다라는 증권사 예상 컨센서스 수치. 다음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 같다. 내후년 어떻게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작년 마감 기준으로 내후년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지금 6,600억에서 1조 3천억 원이니까 거의 한 2배 정도, 지금 2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실제로 맞죠. 그러니까 실적주다 보니까 조금씩 돈은 그 전부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잘 움직이는 거고, 특히나 이번 3분기가 실적 기간이기 때문에 실적주한테 돈이 들어가요. 이번에 반도체한테 돈이 다 싹 다 몰려간 것처럼 10월부터 11월 같은 경우는 또 실적주에 돈이 몰려간다고. 그러니까 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파마리서치 얘네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튼튼하게 잘 가는 게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실적주예요. 그러니까 실적 예상 수치가 지금 컨센서스가 나와 있잖아요. 엔캠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엔캠 같은 경우는 안 나와 있고, 파마리서치, 현대일렉트릭,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얘 같은 경우도 실적주로 해가지고 지금 이동을 잘하고 있거든요. 얘도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도 작년 마감 기준으로 거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요거를 말씀해 드리냐면,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는 지금 요거 한 가지를 조금 보셔야 돼요. 왜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실제로 다 10배 이상 오른 현대일렉트릭, 파마리서치, 뭐 LIG넥슨, 삼양식품 다 이렇게 10배 이상 오른 애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엔캠 주주분한테 요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2025년 올해 마감을 기준으로 이제 41배 성장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실적주가 지금 하나 나왔습니다. 실제로 딱 보시면 진짜로 이게 작년 마감 기준으로 원래 적자였던 게 올해 마감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추정치로 했을 때 거의 한 5배에서 6배 정도까지 보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내후년을 보세요. 34억이었던 게 1392억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컨센서스 상회 수치가 엄청나다라는 거고, 지금 1위예요. 1위. 실제 1위인데 시장에서 아직 반영을 못 해주고 있어요. 지금 주가 자체가 다른 애들은 보면은 다 이미 많이 출발을 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박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이게 왜 움직였냐면, 이제 박스권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폭등 당연히 나오겠죠? 이번 10월부터 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연휴 기간 전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옵션 만기랑 걸쳐가지고 뭐 지금 살짝 좀 주춤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해서는 진짜 크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연휴 기간에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지금 보시는 이 41배에서 68배로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원래 1392억이었죠. 근데 이 1392억이었던 게 2730억 원으로 한 번 더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 실적 성장 수치가 68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이렇게 되니까 또 반영이 되죠. 그래서 지금 박스권 내에서 지금 또 이렇게 머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이번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실적 발표 구간 때까지는 조금씩 매집을 해놓는 게 충분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연휴 들어오기 전부터, 지난 9월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이미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매수한 종목을 여러분들도 사세요라고 해가지고 뭐 홍보하고 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그거는 선행 매매입니다. 제가 영상에서는 종목을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나도 뭔지 그래도 좀 구경이나 좀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면, 요거는 따로 구독자분들한테 별도로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돈을 받고 공개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알려드릴 거니까 10월부터는 조금씩 그냥 이렇게 모아가셔도 뭐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당당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거까지만 좀 연휴 기간 빌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인 거니까, 보고 계시는 영상에다가 제가 댓글창으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지금 댓글창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엔캠 영상 밑에 하단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요거 자동 전송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요거 하시면 되고, 요거 누르시면 그냥 자동으로 문자 발송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 번호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누르시면은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네이버 폼 링크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들어가시게 되면 요거잖아요. 여기서 이거 엔캠이라고 적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엔캠이라고 적어 주시고 내 구독자입니다.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엔캠 주주분들은 요런 식으로 해서 좀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추가적으로 지금 엔캠이 7만 원 윗구간 일단 회복은 했는데, 이제 마감할 때
잠깐 아래쪽으로 내다 꽂았었던 거는 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옵션 만기랑 걸쳐 있었죠. 이거는 제가 일부러 생략한 거니까 뭐 이렇게 뭐 저한테 막 뭐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10월 2일 기준 진짜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콜옵션이랑 풋옵션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이제 아래로 털어 먹은 거라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호가창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호가는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일부러 생략을 한 거니까 일부러 영상 막판에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연휴 기간인데 웬만하면 주식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 제작해서 하나 업로드를 해봤습니다. 뭐 내용에 조금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영상을 아직 끄지 않고 시청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은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예, 구독 버튼 한 번씩만 좀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드릴 것 같고요. 시간 괜찮으신 분들 댓글 같은 걸로 응원해주시면 3개 중에 하나만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까지만 부탁을 좀 드려보면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연휴 기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추가적으로 또 컨텐츠 준비해서 다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